네, 안녕하세요. 석동중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2단계로 상향되면서 온라인 수업이 갑자기 잡혀서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하려고 했던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한번 급하게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교과서 17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라 하는 문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하는 문장도 공자 선생님이 했던 말씀들 중에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나 스승은 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게 꼭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그런 뭐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뭔가를 본받을 만한 사람을 의미한다. 내가 뭔가를 본받을 만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누구에게서나 나는 뭔가를 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문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인행의 필류 아사 언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문장인데요. 석삼자 사람인자 단일 행자 삼인행에 세 사람이 다닐 때 반드시 필자. 자, 반드시 필자 들어가는 단어들 중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하는 거.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우리 필승,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필승하는 구호가 있고요. 어,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는 경우에 우리 필사적으로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꼭 죽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죽을 각오를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 각오로 어, 어떤 일에 임할 때 필사적으로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쓰이는 필자가 반드시 필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반드시라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나, 아자, 스승사자, 어조사, 언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어조사 어자, 어조사 지자, 자, 어조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우리 했던 글자 한자들 중에서 어조사 지자도 있었고, 어조사 어자도 있었고, 어디 어디에서 하는 어조사 어자도 있었고, 어조사 야자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어기를 나타내는 그 문장을 끝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는 뭐 어떤 문장 속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들한테 이름을 어조사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속에서의 역할을 하는 글자다라는 걸 의미하고 발음은 각각 다르면서 발음이 다르면 발음도 다르고 문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들도 다르다. 우리 오늘 하게 되는 어조사 언자 처음 보는데요. 문장의 뭐 종결 정도 이렇게 문장을 끝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뒤에 이어지지만 여기에서 삼인행의 필류아사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인행의 자, 사람은 사람인데 몇 명의 사람이에요? 세 명의 사람이에요. 세 명의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다니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어요. 세 명의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여기에는 뭐뭐 할 때에라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소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라고 이어주고 뒷부분을 한번 보면 반드시 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필자가 있고요. 반드시 있다.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스승은 스승인데 스승사자를 써서 스승은 스승인데 나의 스승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으니라고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선생님, 수업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런 학교의 선생님들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 내가 본받을 만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는 의미로 봐서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럼 그 안에는 반드시라고 했어. 반드시, 꼭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뭔가를 내가 그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본받을 만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인행의 필류아사언이니 세 사람이 세 사람과 함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있다. 나의 스승이 그 안에 있다. 그 세 사람 중에는 내가 뭔가를 본받을 만한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 자, 이 뒤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택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지라 이어지는 문장인데요. 먼저 앞부분을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글자 굉장히 좀 복잡한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보면 요 앞에 이 부분이 글자, 이 글자의 부수다. 너희들 혹시 이거 기억나니? 한자 다른 한자와 결합이 될 때 이런 모양으로 쓰인 한자는 어떤 한자가 변형된 부수일까요? 네,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손수자예요. 손수자가 혼자서는 이렇게 쓰는데 다른 한자랑 결합이 될 때는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변형이 된다. 이거를 부수의 변형, 모양이 바뀐다, 변한다, 형태가 바뀐다라는 의미로 변형, 부수가 변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가리다라고 하는 뜻은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꼭 찍어가지고 선택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가릴 택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뭐가 있냐면 선택하다 할 때 선택하다 할 때 쓰는 택자가 이 가릴 택자가 되겠습니다. 가려내는 거지, 선택하는 거지, 가려낸다, 손으로 가려낸다. 무엇을 가려내냐면 그 기자, 그 기자, 착할 선자, 그리고 사람 자자 이랬습니다. 사람 자.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우리 계속 한 번 문장 수업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글자가 하나 있는데 말, 이을, 이자 이 글자는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말, 이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각각 해석을 한 다음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문맥에 맞게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 해석하고 뒷부분 해석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가린다, 선택한다, 그 착한 사람. 뒤쪽에 있는 종지 두 글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를 종자에 어조사 지자를 써서 따른다. 뭐 그것을 따른다 정도로 해도 되겠고, 이 지자를 동사 뒤에 붙어서 그냥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 자, 지금 몇 명이 가고 있어? 세 명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누가 너희들 2학년 끝나기 전 선생님한테 그림 좀 가르쳐 주라. 사람 잘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 이거 이상 할 수가 없어.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어. 영차 가나? 어떻게 가지? 길을 가고 있어. 세 사람이 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중에는, 이 세 명의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한다. 누구를 선택하냐? 이 세 명 중에서 얘가 제일 착해. 얘가 제일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안 착한 사람. 나중에 불선자도 나오니까요. 불선자가 나오고 여기는 선자가 나옵니다. 네.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3명 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 그냥 뭐 마음씨가 착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이 착할 선자에는 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야. 택기선자. 어, 이 사람을 선자라고 보면 되겠네. 착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한대? 따른데, 따른다. 따를 종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따를 종, 그 사람을 쫓아간다, 따른다. 어,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문장을 좀 매끄럽게 문장을 연결을 시키려고 보니까 몇 가지 의문들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선택한다. 여기 가릴 택자를 써서 가린다, 선택한다 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는 걸까요? 지금 어떤 사람들 중에서 3명이 가고 있어. 3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어.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기선자, 착한 사람. 어떤 사람? 선자, 착한 사람을 선택해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뭔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겠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인간으로서 너희들 그런 거 있지 않아? 친구들 중에서도 교실에 5명, 6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쟤 참 생각하는 것도 멋있어. 행동하는 것도 멋있어. 저 친구 좀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저 선생님 참 학생들 지도하는 모습도 멋있고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저 선생님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 너희들도 친구들 중에 분명히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본받고 싶지. 근데 꼭 그런 공부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소외된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걸어준다든지, 혼자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어준다든지, 뭐, 교실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거, 자기 자리 옆에 있는 거 아니어도 뭐 누가 주우라고 안 해도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뭐 책상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마음 아프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말을 이쁘게 한다든지, 본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냥 마음씨가 착한 사람,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따른다, 그런 사람을 선택을 했어.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래? 자, 여기에 선택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 따른다. 따른다는 거는 뭘까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본받아서 비슷하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3명이 길을 갈 때, 3명이 함께 움직일 때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는데 꼭 3명, 반드시 3명은 아닐 거야.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모습. 뭐 그게 여기서는 3명, 최소한의 수로 3명이라고 한 것 같지만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3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최소한의 숫자라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의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꼭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의 착한 이런 점들을 어, 본받아라.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앞부분 해석을 한번 해보면 택기선자의 종지요.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따르고 그 사람을 본받고
자, 뒷부분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기불선자의 계지라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는 기선자. 색깔 잘 안 보이네. 앞에는 기선자.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을 본받아서 행동을 하고 이번에는 기불선자. 근데 사람들 중에 꼭 괜찮은 사람만 있진 않아. 괜찮은 사람만 있진 않고 우리가 볼 때, 쟤 좀, 어, 쟤 얼굴은 잘생겼는데 모양, 모습은 이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게 좀 매너가 없네? 행동하는 게 좀 배려가 깊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죠. 저 친구, 이런 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불선자, 선하지 않은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개지라 고칠 개자를 썼네요. 우리 고칠 개자 들어간 단어 중에 좋게 고치는 걸 뭐라 그러냐? 개선하다. 아까 착할 선자에 좋다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개선이라고 하면은 고쳐가지고 좋게 만드는 거를 개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몇 가지 의문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불선한 사람. 앞에는 기선자, 착한 사람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기불선자, 착하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 마음이 선하지 못한 사람,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고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대상이 있을 것인데, 고치는 대상이 있을 것인데,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고치라는 걸까요? 그 못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그 세 명 중에서. 어,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세 명이지만, 다리만 있네. 팔. 네. 하하하하. 네.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얘는 별로야. 생각하는 게 좀 별로야. 배려가 깊지 못해. 선생님들한테 너무 예의 없게 하는데 저렇게 행동은 안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얘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을 땐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이 친구를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 걔는 이렇게 살아왔어. 얘는 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 뭐 아주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고친다는 것은 나. 왜냐면 이 친구가 보이고 있는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이나 생각들이 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친구를 보면서 나를 반성하는 거지. 나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 나도 저러면 안 되겠어. 나를 반성하는 거야. 저 친구, 나쁜 친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의 안 좋은 점을 보고 나를 반성해서 나를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불선자도 결국은 나의 스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더 성숙하고 좋은 인간으로 만드는데 이 불선한 사람이 영향을 미친 거니까 불선한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살다 보면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진 않아. 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건 아니고 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XX, 저 사람 X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XX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보고 나를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나한테 저런 면은 있지 않나? 나한테도 저런 면 있는데 나도 저런 적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해야 하지 않아야겠다,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나한테 결국은 뭐다? 스승이다. 왜냐면 나를 더 나은 나로 만드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대로 내가 더 멋진 내가 될 수 있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되는 거다. 어, 모든 사람들은 나의 스승이 되는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좋지 않은 사람을 보고 나를 고쳐라. 고치는 대상은 나다. 나다. 고치는 대상은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친구의 말을 고치고 저 친구의 행동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 쟤네 엄마도 못 고쳤을걸, 저거? 선생님들도 쟤 못 고치는걸? 나 못 고쳐. 나를 고쳐라. 그래서 어떤 것이어도 우리가 만난 여기서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선자와 기불선자, 착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조차도 거기에서 내가 배울 만한 것이 반드시 있다.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대로, 음, 지금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런 힘든 일들은 힘든 대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 어, 깨달음을 줘서 나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만든다. 음, 그래서 오늘 배운 문장, 삼인행의 필류 아사원이니 택 기선자의 종지요 기불선자의 계지라 하는 문장은 사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기를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음, 반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는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마음에 안 드는 대로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건 내 마음가짐에 달렸지.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만 저 친구의 단점이 나의 성숙으로, 나의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한 문장이고 하나의 문장이어서 선생님 되게 빨리 후딱 하고 뭐 한 10분 만에 끝마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별 말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수업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이야기 하나 해줄 게 있어. 이거 한번 볼래? 네. 사실 경상남도 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 도민 체험 수기 공모를 했습니다. 8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했느냐,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공모를 했는데 선생님 글 써가지고 네, 뭐 여기 뭐 온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 이름이 뭐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이름 대신 뭐 저런 예쁜 이름으로 상을 주나 봐. 어, 선생님 사실 오늘 수업 내용이랑은 큰 관계는 없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거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 상 받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저 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문 수업 시간에 한시 수업을 했다. 학생들하고 한시 수업을 했다. 한시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잖아. 지금 사실 3월, 4월부터 계속 그랬는데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한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잠깐이지만 잠깐이라도 어떤 정서적으로 감성적인 영역에서 풍요로울 수 있게 한문 수업을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왜 저런 글을 썼냐면 뭐 선생님이 잘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생님 있잖아. 저거를 낼 때 어떤 심정으로 냈냐면 한문 수업이 선택 교과야.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선택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너희들도 1학년, 2학년 때는 배우지만 아마 3학년이 되면 한문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어. 뭐 그건 뭐 그래서 인근의 학교들에서도 아니면 뭐 창원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한문을 선택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 입장에서 한문 선생님인 김나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들도 한문 공부, 한문 수업을 꼭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막 그렇게 암기하고 지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이지만 지적으로 어떤 지식에 관해서만 배우는 그런 수업들 말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선생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정말 뭐 모든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거 수기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저렇게 글을 내면 아마 저 수기를 모아서 책이 나올 모양인데 누군가는 읽을 것이고 또 그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한문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오기 같은 걸로 어,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저런 자리를 빌려서 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희들도 아마 각자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 지금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아직 너무 어려서 하고 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 당장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분명히 생길 거야. 음, 그런데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각자의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 음, 각자의 방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춤으로 또는 노래로 어, 아니면 선생님처럼 글을 써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숫자, 몸,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그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서 내가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찾아가는 거야.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될 때까지도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사실 뭐 요즘은 너희들 별로 성적에 그렇게 압박을 크게 받지 않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거든? 공부를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아, 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구나. 성실한 친구구나. 뭐 머리가 좋구나. 뭐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 정도지 그 이상 공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세상 사회에서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요구하진 않거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가 재미없다고 해서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찾아야 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꼭 춤으로 1등하고 노래로 1등 안 해도 괜찮으니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통로로 나는 나를 표현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게 공부야. 음, 찾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너희들한테 급식도 공짜로 해주고 왜냐면 청소년들 밥 먹으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보라고 급식도 주고 뭐 의무교육 무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교과서도 공짜로 주고 그러는 거지. 음, 그래서 선생님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알지.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식인 글로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거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뭔가로 너희들을 표현해야 돼. 그거를 포기하지 마. 알겠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사실 교실에 가서는 1반부터 11반 11번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수업이면은 선생님 이거 영상 한번 만들어서 모든 반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만에 11반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꼭 이 말을 한번 해주고 싶었어. 네. 그래서 수업이 좀 길어졌지만 괜찮지?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가 되는 시험 범위는 수업 시간에 알려준 건데 선생님이 파일을 하나 올려줄게. 온라인 클래스에 시험 범위 파일을 올려줄게. 그 파일은 다음 주 너희들 등교했을 때 하려고 한 건데 시간 있을 때 그냥 그거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하고 만약에 우리 집 출력이 안 된다, 프린트기가 없다, 부담 가지지 말고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 꼭 줄게.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말고 대신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저 학습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 네. 선생님 빨리 하려고 10분 만에 선생님 수업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한 반이 있는데 네, 조금 시간은 그렇지만 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끝! 안녕. 사랑해. 안녕. 우리 학교에서 만나자.